제가 봤을 때 성적이나 최근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빅6 팀들 중에 가장 잘 나가는 팀은 맨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나. 그쵸.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가 뭐 결과를 내고 있다고 해도 내용적으로 팬들의 불만이 좀 있어요. 맨시티도 일단 윙들의 아쉬움, 풀백 대 뎁스에 대한 어떤 염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외의 팀들은 생각보다 좀 부진하다. 아스날은 좀 예외로 두겠습니다. 어쨌든 넌 선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잠깐 주춤할 뻔했던 빌라 원정에서의 패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저는 이제 터나 감독이 확실히 이게 좀 전체적으로 뭔가 판을 짜고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 뭔가 잡음이 안 나오게 팀을 약간 좀 이렇게 뭉치면서 가는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쵸. 그런 그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들 중에 팬들이 가장 원했던 게 그거잖아요. 물론 퍼거슨의 카리스마에 도달하려면 턴아웃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저는 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근데 예. 어쨌든 그 이후의 감독들은 팀을 뭔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어떤 팀으로서의 정신 하나로 뭔가 이끄는 그런 뭐 리더십과 뭔가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턴아웃은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선수들을 관리할 땐 관리해주고 때로는 뭔가 엄격하게 대해야 될 때 엄격하게 대하고 뭔가 규율이라든지 선수들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갈등이 있었던 호날두를 대했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팬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이게 감독의 이전 커리어들 사실 굉장히 대단한 감독들이 왔었습니다. 무리뉴 대단한 감독이죠. 그리고 모예스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 굵은 감독. 바날 대단한 감독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다 제쳐두고 그러한 기강이나 전체적인 팀 스피릿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보면 팬들이 제일 바랬었던 감독 중에 하나는 솔샤르입니다. 왜냐면 이 감독은 어쨌든 구단 레전드고 퍼기의 정신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호날두나 이런 선수들이랑 어쨌든 같은 그쵸. 시대에 뛰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좀 안 좋게 나가게 됐고 근데 이제 터나가 사실 뭐 이런 부분을 기대했다고는 합니다만 초반 잠깐 흔들린 거 외에는 팀을 그래도 잘 빚으면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필요한 포지션은 저는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일단 삼선. 삼선에 대한 이 갈증이 가장 좀 컸다고 보고 그래서 카세미르를 데려왔고 그리고 카스미르는 지금 대성공이죠. 예. 근데 이제 호날두가 사실 둥두의 팀을 나가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 나가게 되면서 뭐 레시포드를 중앙에 쓴다 아니면 뭐 마시아를 이제 또 중앙에 쓰게 된다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선수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공격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건 저는 어느 정도 팬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린우드가 좀 안 좋은 일로 팀에서 좀 이탈을 했고 그쵸. 그리고 호날두가 있을 때도 이미 최전방 공격수 보강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았어요. 호날두가 예전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호날두가 사실 뭐 지금 뭐 20대 뭐 중후반에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언제 이렇게 훅 꺾여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팬들의 목소리는 계속 나왔었고 맞아요. 아마 터나 감독도 그렇고 보드진도 그렇고 이 중앙 공격수에 대한 수요는 인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에 대한 링크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베호르스트. 이 선수를 잘 모르셨던 분들은 아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좀 각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때는 또 베고르스트라고 아마 지상파 3사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바꿔부른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에씨. 예. 그리고 베고르스트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제 이제 첫 경기가 네덜란드 세네갈이어가지고 그때 베고르스트로 제가 스쿼드를 정리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는 사실 베고르스트가 조금 더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아무래도 리그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베오르스트. 네. 각포도 그래서 학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리그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제 베고르스트를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최전방에 보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일단 BBC 사이먼 스톤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베식타스로 임대가 돼 있습니다. 어디? 번리 원 소속팀 입장에서 16경기 8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번리와 베식타스 임대는 이 종료 조항이 없대요. 그래서 만약 이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번리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여기에 베식타스 3개 구단이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좀 있고 베오르스트가 사실 이전에 있었던 클럽을 우리가 보면 분데스리가의 볼프스부르크입니다. 그 볼프스부르크에서의 득점 페이스는 144경기 그리고 70골이에요. 마지막 시즌 제외하면 잘했어요. 맞아요. 네. 뭐 어쨌든 번리로 합류할 때도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꽤 있었고 볼프스부르크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공격수가 프리미어리그 무대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받았었죠.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앞서서 설명했듯이 월드컵에서 이 선수가 결국 아르헨티나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높이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센터백의 높이의 불안점이 있었던 아르헨티나를 완벽하게 공략했던 주축 중에 한 명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터나 감독은 일단 마시아를 1순위 9번으로 생각을 하고
하고 있긴 한데 베오르스트는 더욱더 많은 옵션을 제공을 해줄 것이다. 왜 많은 옵션을 제공하는지는 저희가 뒤에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노도 베오르스트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맨유 입단에 대해서 베오르스트가 일단 호전적이고 그리고 터나가 본인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100% 집중하고 있다. 이 맨유 입장에서는 일단 2개 클럽을 상대를 해야 돼요. 번리 그리고 베시타스. 그러니까 이게 협상 과정에 있어서 한 클럽을 상대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2개 클럽이다. 이건 결국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적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현지 팬들이 막 베오르스트 영입을 반대하더라고요. 네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다 베시타스 팬들이었어요. 네, 그 약간 그거잖아. 그 김민재 나폴리 가려고 할 때 이 선수는 최악의 선수다. 이 선수 최악의 선수다. 쿨리발리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솔직히 튀르키예에서만 뛰어야 된다. 네. 보면 다 페네르바체 팬들이거든요. 딱 튀르키예 수준이다. 그거 있는 순간 바로 들어가 보면 터키 튀르키예 국기 떠 있어. 그런 거 보면은 인증되어 있다. 베시타스 네. 팬들이 그만큼 많이 아끼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튀르키예 리그표 인증서는 이미 받았다. 받았다. 발급은 완료가 된 상황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튀르키예 리그에서 활약은 정말 좋다라고 네.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베시타스가 만약에 이 제안을 수락을 하게 되면 임대는 종료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면 6월까지 계속해서 유효하게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임대로 이 선수를 쓰고 있어. 번리랑 협상을 다 마쳤어. 계약 기간 6개월 남아 있어. 네. 근데 갑자기 다른 클럽이 들어와서 야 미안한데 그 임대 종료하고 우리가 좀 데려갈게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임대고 원 소속은 우리가 아니지만 우리도 어쨌든 주전 공수를 잃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보상은 있어야 된다. 저는 이거는 베식타스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네, 이 베호르스트를 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원하는 포인트가 이제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이 선수를 언제 처음 알았냐면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FM에서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분데스리가는 프리미어리그나 라리가에 비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팔로잉을 오래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중계를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커. 그래서 저는 베오르스트를 알고는 있었지만 FM에서 보면서 이 선수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받았던 인상은 이 선수가 일단 키가 크잖아. 나는 그래서 그냥 뚝배기 유형인가? 이 생각을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이게 피지컬 경합동 경합인데 발밑이 엄청 부드러운 선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가 번니에서 보여줬던 부분도 동료 활용이 그래도 그때 꽤 잘 됐었어요. 물론 이제 번니가 사실 베오르스트가 시즌 중에 오긴 했지만 강등이 됐죠. 맞아요. 지난해 강등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 지표는 번니가 다른 팀들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제가 봤던 지난 시즌 후반기 베오르스트가 나왔을 때 경기를 보면 코네 선수 있죠? 막스웰 코네. 예. 코르네라고도 부르는 그 코네 선수가 좀 잘 할 때 그때 베오르스랑 같이 나오면 베오르스트가 코네에 대한 호흡을 잘 맞춰줬어요. 그래서 연계라든지 볼 간수라든지 이런 걸 베오르스트가 해줄 때 왜냐 키핑이 되니까 그때 공간으로 이제 코네 선수가 들어가서 이선에서 침투 득점을 좀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번니 흐름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오래 지속되진 않았지만 그런 장면만 보더라도 베오르스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나름 장점을 보여준 선수라는 점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르헨티나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날 감독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선택한 카드가 바로 이 선수거든요. 일단 공중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굉장히 심플한 루트를 통해서 두 골을 어쨌든 만들어냈으니까 제공권 좋고 그리고 발밑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 선수들과 연계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선수 뛰는 거 보잖아요. 전방에서 활동량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션달치 감독이 번니에서도 뛸 때 보면 압박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 센터백 미드필더를 끝까지 쫓아가는 저 압박을 하고 이 선수가 저는 약간 볼 때마다 느끼지만 조금 다혈질이라고 느꼈어요. 약간 그러니까 네. 신경전 붙었을 때 지고 들어가는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다혈질이라는 게 그래서 막 거친 수비를 합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다혈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압박을 할 때 투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공을 뺏고 만다. 그런 어떤 투지와 집념의 플레이는 이 선수가 항상 보여주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거는 강점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사실 우리가 맨유로 똑 띄어서 가져오잖아요. 네. 지금 터나 감독이 어쨌든 강조하는 건 전방에서의 하이프레스 그리고 상대에게 소유권을 내줬을 때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저는 여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는데 맞아요. 그러한 스타일에 있어서도 저는 베오르스트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잘 가져갈 수 있다. 거기에 동료하고 호흡을 잘 맞춰줄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중볼 잘 따면 더 좋죠. 그거는 옵션이 좋아지기 때문에 완전 좋은 거지. 근데 그거를 해줘요. 왜냐면 맨유가 지금 단순하게 크로스 패턴이 전개가 됐을 때 사실 중앙 지역에서 뭔가 압도적인 피지컬, 압도적인 제공권으로 이거를 따줄 선수가 저는 조금 전방에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으로 예를 들면 2018-19 시즌에 페르난도 요렌테처럼 그렇지 요렌테가 그걸 엄청 그런 잘했지. 옵션이 되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거죠. 그런 네. 선수 있으면 팀으로서는 땡큐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형철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2020-2021 시즌 볼프스부르크에서의 활약상이 정말 좋았었고 그때 당시 볼프스부르크가 4위로 마감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 또 진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또 하나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은 과거로 좀 시계를 돌려봐도 30대 공격수들을 임대로 데려와서 혹은 이제 그냥 영입을 해서 꽤나 알뜰살뜰하게 썼었던 기억이 있어요. 일단 1617 시즌 만 34이었던 질라탄. 아 질라탄은 진짜 잘 썼죠. 유로파 우승했죠. 리그컵 우승했죠. 여기에 질라탄의 몫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9-20 시즌 이때 이갈로가 잠깐 왔었습니다. 이갈로도 나름 그래도 쏠쏠한 활약을 했었어요. 초반부에 좀 나쁘지 않았어요. 경합 좀 세주고 그때도 이제 그 맨유에 그 경합해줄 공격수 옵션이 없었는데 이갈로가 와서 그래도 급한 불을 좀 꺼졌던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2020-2021 시즌에는 카바니가 왔죠. 그래 이 시즌엔 카바니가 괜찮았거든요. 마지막에 그 풀럼전에 원더골 놓고 화이소는 세레모니 올트래포드에서 보여주고. 네. 그리고 그 비아레알전에 졸라 뛰어가지고 압박해서 골 따내고 이런 투지적인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이제 만 36살이었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호날두가 이제 올 시즌에는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팀을 나가긴 했지만 전 시즌을 놓고 보면 어제 18골을 넣었어요 리그에서. 지난 시즌 마이미의 팀 공격 한창 안 풀릴 때 호날두만 뛰어다니는 시절도 있었어요. 네. 지난 시즌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어로스트의 영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남겼었던 선례 그리고 이 팀이 지금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선수가 이 팀에 지금 영입이 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고려했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그런 링크다. 대신에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우려점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볼프스부르크에서 분명 저점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고점도 있었고 저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저점이 진짜 엄청난 저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 선수가 뭐 진짜 사람 일 모르잖아요. 갑자기 왔는데 뭔가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러면 볼프스부르크 때 저점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는 얘기는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번니에서도 번니의 어떤 상황을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갈수록 결정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점도 그냥 혹시 모른다 정도의 여지는 좀 남겨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어쨌든 베어로스트는 아마 임대로 이 구단 간의 협의만 착착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기사 나오고 있는 정황 봤을 때는 선수 본인은 거의 오케이 느낌이긴 하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사안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베어로스트가 만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합류를 하게 되면 저는 그래도 남은 시즌을 소화함에 있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조금 더 기폭제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네.